2025년 5월 28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한 그런 시장이었죠. 미국 시장도 좋고 지표도 좋고 악재도 없었는데 미국 시장은 좀 잘 가고 비트코인은 잘 못 갔습니다. 어제 나왔던 지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 나오는 날이었죠. 4월 나왔던 수치는 86이었고요. 예상치는 87.05였는데 5월 달에는 98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컨퍼런스 보드는 특히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로 악화가 됐었고, 한 86이 아니라 한 90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상당히 좋아했을 텐데, 98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죠. 이 컨퍼런스 보드에는 딸려서 나오는 이 소비자 관련 이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이 12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똑같이 이제 소프트 데이터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소화가 되고 있죠, 시장에서. 4월 달에는 이게 7%였는데요.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7%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인데, 5월 달에는 이것이 이제 6.5%로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놓은 것이 그 부분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아무래도 5월 초에 나왔었던 이 중국과의 관세 3개월 유예 협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어제 밤에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고, 그리고 11시 30분 정도에 이 달라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그것도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1.78, S&P 500 2.05, 나스닥이 2.47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EU 50% 관세 유예 효과가 이런 지표들에게 이제 더해져서 나타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 상승분을 온전히 누렸다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암호화폐 쪽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새로 나온 별다른 뉴스는 없었고요. 다만 트럼프 SNS로 알려진 이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서비스하는 곳이죠. 여기서 대규모 펀딩을 받아서 비트코인 매집에 나선다 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50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사모 투자를 받아서 25억 달러 정도를 모은 다음에 15억 달러는 보통 주발행, 10억 달러는 주식 전환 가능한 선순위 담보 채권. 이 채권의 이자는 0%인, 그래서 이자 부담이 없는 선순위 담보 채권을 발행해서 25억 달러를 발행한 후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모델이죠. 바로 스트래티지 모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나스닥 기업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이제 영업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됐는데요. 이 사이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 이제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또 뭐 비단 트럼프 미디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나도 비트코인을 좀 사서 모으겠다. 나는 뭐 이더리움을 사겠다.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와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일가가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25억 달러를 모으는 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5월 29일까지 펀딩을 한 후에 아마도 이 이후에 비트코인 매입에 나설 것 같고요. 비트코인 매입을 할 수 있다. 25억 달러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뭐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호재긴 호재죠.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발표가 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1만 700달러 선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10만 9,700, 9,500 요 사이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확 치솟았어요. 이렇게 이제 올랐죠.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25억 달러를 모아서 이 물량을 시장에서 바로 매수할지 아니면은 장외 거래, OTC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달할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슬슬 이제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미국 장 종료와 함께 이렇게 조정을 당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미국 장도 괜찮고 지표도 좋아서 비트코인이 예전에 찍었었던 전고점, 그러니까 11만 2천 달러 부근까지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투자자들이 조금 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0만 9천 달러 아래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근데 저점으로는 또 10만 8,400까지 내려갔어요. 뭐랄까 전형적인 이익 실현을 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10만 달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 이익 실현이 최근 며칠 동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 실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직 매수하는 사람들의 추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왔었던 가격의 흐름 같은 것을 좀 보면 오히려 전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지갑별 비트코인 트렌드 축적이라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지갑의 크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이제 매수 모드냐 매도 모드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띠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요렇게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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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줄이 있는 건데 맨 아랫줄은 비트코인 몇 개 안 갖고 있는 지갑의 이 동태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갑당 10,000개 이상 들어있는 지갑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한 붉은색으로 갈수록 매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 가로축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부터 요때부터 요렇게 해서 5월까지 온 건데 지금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곳들은 어때요? 뻘겋죠. 언제까지? 한 4월 중순까지는 뻘겋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거죠. 1월 달에 굉장히 심하게 팔고 그 다음에는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팔다가 3월 돼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팔고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진한 붉은색은 매도 모드, 이 푸른색으로 갈수록 진한 푸른색으로 갈수록 이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최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파란색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죠. 근데 그 바로 아랫단계에 있는 좀 규모가 작은 고래들은 꽤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 들어서는 옅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추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것이죠. 이 고래, 이 세 칸, 이 상위 세 칸에 있는 이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지갑에서는 지금 매도 모드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요 대표적으로 요 대조적인 것이 요 맨 아래에 있는 돈이 없는 지갑은 최근이 굉장히 팔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 올라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의 이 빨간색이 갑자기 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아주 진한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매도 모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최상위 고래들이 지금 내다 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동태가 최근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1만 개 이상 고래 투자자들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다 파는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11만 달러에서 다시 10만 달러 초반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래들이 뭐 이러다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몇 가지의 이 구조적인 호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땡겨지거나 아니면 EU와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영국 이외에 새로운 관세 협상 타결 국가가 나온다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사실 고래의 움직임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후행 지표라서 저희들이 상황이 이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가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회복을 했었죠.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매수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시장의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익 실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1분기는 2월에서 4월이고요. 이 실적 발표가 5월 29일 미국 장 종료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정도 되겠죠. 그때쯤에 나옵니다. 일단 지금 전망은 1분기 EPS 0.893달러, 전분기 대비 0.003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 젠슨 황이 얘기를 했었죠. H20을 중국용으로 만들었었는데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하면서 우리가 재고 손실을 55억 달러 정도 봤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서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한 5.5% 정도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돼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실적이 어떻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최근 대만 서버렉 기업, 이 서버렉이라고 하면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이제 시설 장치를 말하는데 이 서버렉 기업들의 자본 투자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자체는 9분기 연속 이 EPS랑 매출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는 이 실적 발표일마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엇갈린 시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엔비디아는 지금 AI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기업들의 주가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사실 미국 장 전체가 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고 미국 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어야 되는 타이밍에 제대로 상승 못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는 그래도 미국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락까지는 이제 전환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록 이 반도체 관심 없고 엔비디아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유의 있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